정부가 저소득층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소득을 올릴수록 소득이 적은 분들은 더 많이 복지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내년도 복지 관련된 이야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뵙습니다, 장관님. 네. 예.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요. 이거를 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복지의 잣대다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네. 이게 이제 역대 최대로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거를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모든 가구를 이제 소득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딱 정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 근데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중위소득을 대폭 올린 것은 약자 복지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특히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7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사상 최고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관님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네.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다. 네. 그리고 100만 원을 못 버는 분들만 복지 대상에 포함된다면 예. 중위소득이 200만 원 올라갔어요. 네. 그럼 200만 원을 못 버는 분들까지 복지 대상이 되니까 예. 그만큼 혜택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예. 이런 구조인 거죠. 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생계급여 기준액 지금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13.16%로 사상 최고로 올랐습니다. 이게 두 가지 효과인데요. 하나는 기준 중위소득이 6.09% 4인 가구 기준입니다. 가 6.09% 올라서 작년에 5.47%에 이어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또 생계급여 지원 대상 자체가 중위소득 30%에서 7년 만에 32%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니까 네. 복지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는 거 아니냐. 네. 복지를 좀 축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일각의 우려들이 좀 있던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복지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복지 지출 자체가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요. 이번도 그런 약자 복지 실현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약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거는 네. 좋은 건데 네. 아무래도 그럼 재원이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출은 한 2조 정도 매년 늘어난다는 거고 예. 가뜩이나 지금 세수는 부족하다고 하고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더 이상 나랏빚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도 주는데 매년 2조 정도 지출이 늘어나다. 이 재원은 어떻게 해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약자 복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저희는 복지제도 전반을 재조사해서요. 전달 체계에 있어서의 낭비 요소를 제거를 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을 하며 또한 부적정한 보조 사업에 대한 감축 등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 제고도 같이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약자 복지에 대한 지출은 늘리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복지 지출은 구조 조정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지 구조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네. 낭비되는 복지 재원을 잘 찾아서 그걸 약자들에게 집중 투입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보시면 건가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복지 구조 조정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복지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의 복지제도가 1,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10,000개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도를 통폐합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있고 또 유사 중복 사업 같은 것은 좀 덜어내는 방법도 있고 또 전달 체계에 있어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을 막는 법 여러 가지 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거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이 많이 신장돼서 네. 뭐 OECD
속해 있는 나라고 그리고 뭐 G8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데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빈곤율이 높다. 이 문제를 좀 장기적인 과제지만 큰 틀에서 뭐 어떻게 예. 장차 해결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빈곤율은 21년 기준으로 15.1%로서 OECD의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약자 복지와 국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골든타임 이내에 필수 의료 시설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의료 확충을 양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뭐 고독사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돌봄 청년들이 그 예가 되겠죠. 네. 또 이와 함께 복지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그다음에 전달 체계 개선 등 복지 재정의 혁신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셨으니까 네. 이 국민들이 관심 많은 건강보험률 좀 예. 질문 드려볼게요. 네. 건보 재정은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네. 적자가 점점 누적된다. 네. 언제쯤이면 저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4명 중에 3명은 지금 내가 내는 건보료에 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네. 건보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네. 납부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고 이 엇박자, 이 불일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지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중 4분 중 3분이 건보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보면 또 건보에 대한 만족도는 또 10명 중 8분이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인데 일단 저희가 보험료를 책정하기 전에 재정 누수 사항을 점검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제 구조 개혁까지 하반기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인상 수준 최소화의 전제 조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계속 그 인구가 고령화되고 의료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인당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2배 이상 가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재정 그 수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 그 보험료 부담,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 등을 사회적 논의기구가 있습니다. 저희예요. 수요자, 공급자, 그다음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잘 한번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지난 7월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네. 재정 악화를 막아야 되는데 네. 보험료 돈이 들어온 입구를 확 늘리지 않으면 맞습니다. 나가는 출구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건강보험이 지난 정부 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대상을 확 건강보험 이 대상을 늘리면서 지출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그걸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지금 2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출의 낭비를 막고 효율화하는 방안인데요. 그건 저희가 이미 2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MRI, 초음파 등 지출이 급증한 품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료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인 그 피부양자의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구조개혁 내용이 포함될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구조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험료하고 국고로 되어 있는데 이거의 재원의 다양화도 보고 그다음에 지출 측면에 있어서는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 그다음에 전달 체계의 개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비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방안, 그다음에 정보 제공을 통한 뭐 역선택 방지, 그다음에 또 건보 재정이 투명한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하반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마 정치적으로도 하나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이거 있잖아요. 잠석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특혜 논란. 예, 특히 예. 보니까 전체 외국인 가입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건강보험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것이 많다. 네, 네. 뭐 의료 쇼핑 얘기도 나오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예. 계십니까? 지금 보면 전체 가입자 중에 한 2.6% 132만 명이 외국인 가입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인 분들이 반이 넘는데요. 대부분 외국인 가입자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데 네.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 무임승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지금 현재로는 입국하자마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앞으로는 입국하자마자요? 앞으로는 최소한 거주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그 정도는 한국에 있어야 예. 의료 쇼핑이 아니다라고 예. 저희가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주 요건을 신설을 하려고 지금 법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네. 들어오자마자 병원부터 찾는. 알겠습니다. 그거 좀 계산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예. 저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정치쇼 어젠다라고 그래서 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예. 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 네. 지난번 인터뷰 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 얼마만큼 좀 개선이 됐습니까?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예. 하여튼 SBS에서 큰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나왔을 때 두 가지가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예. 첫 번째가 응급실에 너무 많은 경증 환자가 몰린다는 게 예,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의 진입을 제한을 했는데 요걸 나중에 이제 법제화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용을 좀 자제하고 계시는데 예. 또 홍보를 강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이제 119하고 병원 간에 중증도 분류 체계가 다른데 요걸 통일을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주요 원인으로는 의료진과 병상 부족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의료진은 이제 의대 정원 확충 등 장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응급 수술이나 시술을 하시는 분에게는 그 보상을 2배 내지 3배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평가에 있어서 중증 응급 환자 지표를 반영을 해서 병원이 자원을 우선 배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데 네. 내년도 예산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응급의료기금 개편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좀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관님이 또 지지난번 인터뷰라고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거 네.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네. 장기 과제지만 의대 정원부터 늘리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얘기를 좀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네. 이 협의가 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의사단체하고. 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의료계와 이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협 내부 문제로 좀 협의가 지체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협의를 재개할 거고요. 또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다음에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지난 몇 차례 의대 정원 확충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네. 확충 자체에만 신경을 써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역 간 그다음에 진료 과목 간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단순한 의대 정원 확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예. 근무 여건 개선,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상 등도 같이 패키지로 추진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장관님, 네. 지역은 그렇다 치고 그 네. 진료 과목 간의 이제 불균형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당장에 하반기 전국 대학병원의 소아과 이거 수련을 신청한 전공의 네. 이번에도 거의 없다. 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당장 이건 어떻게 참 해결해야 될까요?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인구 저출산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의료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게 이제 소아과와 이제 그 분만이거든요. 산부인과. 예, 산부인과인데 어차피 그거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그거는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럼요. 저희가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예. 전문의 중심병으로 개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 수련에 있어서 좀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이 이제 근로 여건 개선인데 요것은 저희가 다른 그 진료 과목보다 먼저 해서 발표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대 그 소아과 문제도 이게 몇 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예.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저희가 열심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가 네. 신규 확진자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네. 넘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저희가 걱정해야 될 상황인가요? 예, 요번에 이제 질병청에 따르면 이제 재감염 사례가 증가한 것은 감염이나 예방 접종을 통해 획득한 항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하는 건데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병원에 여유 그 병상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치명률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예.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